네, 제 87회 기출문제 이론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고요. 아직 합격률은 발표가 안 돼서 제가 나름대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A형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암기 위주 문제에서 원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제위원들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이론 문제 뭐 1, 4, 5번, 11번, 15번 단순하게 그냥 객관식에서 딱 문제답이 보이는 그런 형태는 좀 벗어나서 이해도를 좀 따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기존 반복 출제되었던 자주 출제된 그런 기출 문제는 안 나오고요. 생소한 형태 출제가 한두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그전에는 잘 안 나왔어요. 이 상품제고장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이동평균법 같은 게. 근데 3회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85회부터 87회까지. 앞으로도 종종 출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걸 좋아하는 출제위원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단순 계산, 우리가 암기한 그 공식, 거기에서 그냥 딱 대입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응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요하는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3번, 6번, 10번, 또 실무시험 문제 6-3번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의 분류나 구분 여부, 이게 영업의 수익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론시험 7, 8, 12, 13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실무시험에 가서 증빙 양식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실무 문제가 증가하고, 실무시험에서 문제 4-1, 4번, 6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86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평범한 스타일로 나와서 합격률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반드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만 안 불러주고, 자, 여러분도 연습용 백데이터가 지금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가상 수험 번호 221 5개의 6,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 항상 1로 가다가 여러분 이름 설치를 눌러 주시고요. 자, 수험 번호 아까 입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에 문제 유형은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8044, 예,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입력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래를 붕괴할 경우 가, 나이, 가하고 납니다. 여기 대변. 계정 과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우현상사는 거래처에서 컴퓨터 10대 한 대당 8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어치 매입하고,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보면 지급어음 딱 연상하는데 함정을 파놨습니다. 5대는 판매용이고요. 5대는 영업부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부 업무용이면 비품으로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붕괴할 때 판매용은 상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비품이 되고요. 자, 상품, 비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품은 상품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어음을 발행하면 요 자리에 들어갈 거는 지급어음이 맞고요. 근데 상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을 하면 틀린 게 되죠. 왜? 매입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나 자리에는 미지급금으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으로 기입하도록 함정을 파는 문제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외상 매입금. 요거는 미지급금 똑같습니다. 자, 어음을 발행했다 해서 모두 다 지급어음이 아니라는 거. 상매매 거래, 판매용 상품을 구입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지급음, 미지급금, 가, 나 이렇게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거래의 8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이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낸 것으로 잘못된 것.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고 수익 비용은 발생하거나 소멸되거나 그렇게 하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대변이죠. 자, 요거 증가, 감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죠. 근데 증가, 감소가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일단 정답이 되고요.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얘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차변이 마이너스, 대변이 증가가 되죠. 맞고요. 이자는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은 대변, 취소는 반대. 비용이 발생은 반대가 되죠. 차변이 발생, 대변이 소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거래의 8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따져보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현금, 보통 예금 아무 때나 찰 수 있죠. 맞죠? 타임 발행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업수표 또는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우리가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지만 요거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건 우리는 바로 은행에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현금에 해당이 되고요. 배당금 지급통지서. 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아, 배당금 받아가십시오. 보통 뭐 한 3, 4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은 바로 돈 줘요. 그러면 현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현금성 자산은 기준이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과 다를 바 없다. 3개월 정도야 뭐.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만기, 돈 찾을 수 있는 기간, 만기가 5개월인 채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면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월이냐 5개월이냐 그걸 함정으로 파는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제가 교재에 있는 요 회계의 순환 과정 요걸 참고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자,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우리 시험 문제가 거래잖아요. 일반적 폐입력 문제 있죠? 4번, 실무시험 4번. 그 거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매일매일 분계를 해줍니다. 요거는 차변에 어느 장부로 가고 대변에 어느 정부로 가고. 그 다음에 분계하면 컴퓨터에서는 바로 KDF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자동으로 갑니다. 일반전표 입력하면 전기가 돼요. 자, 근데 불안한 게 분계한 게 전기가 되면 요게 맞았나 틀렸나 요거 하나 틀리기 시작하면 장부는 98점, 99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됩니다. 장부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시산표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하루하루 확인하면 일계표, 그 다음에 월 단위로 확인하면 월계표, 그 다음에 회계기간 1년 단위로 확인하면 합계전액 시산표. 다 시산표입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자, 이 시산표의 특징은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가 되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맞다. 자, 그래서 자, 총계정 원장 이 전기되는 게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각각의 계정으로 옮겨서 기록한다 그랬죠, 전기는. 그럼 각각의 계정들을 다 모아놓은 장부가 총계정 원장입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처리하지만 옛날에는 각각의 장부가 수십 개 앞에 꽂혀 있었어요. 그걸 다 펜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 총계정 원장에 뭐예요?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전기가 잘 됐는지 파악하는, 검증하는 기능, 이른바
트리얼 밸런스라고 하는 시산표, 검산표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 시산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고요.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거. 분계 작성하는 장부가 분계장입니다. 현금 출납장,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록한 장부. 현금 장부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재무상태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론 교재 57페이지 가보면 이런 재무상태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 재무상태를 기록하는 표. 특히 여기 날짜를 잘 보기 바랍니다. 1월 1일 현재 이건 기초 재무상태표라고 그러고요. 12월 31일 날 작성했다 그러면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그러는데 어느 특정 날짜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 식당을 운영한다. 요즘 백종원 씨 그 프로 많이 나오는데 재무상태표 보고 싶다. 자산 주방 기구부터 뭐 쫙 있겠죠. 그 다음에 부채 은행 대출 받은 거. 그거 빼고 나면 순수한 우리 거 얼마. 1월 1일 그 다음 12월 31일 또 딱 확인해 보면 1년 사이에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근데 자주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일매일 식당 음식 팔았어요. 요즘 뭐 돈가스 유행하던데. 그러면 매출액. 그 다음에 그 식당 재료 사온 거, 매출 원가. 그 다음 나머지 뭐 직원들 월급 준 거, 수도세, 전기세, 세금 낸 거, 이자 받은 거 뭐 다 치고받고 하면 요거 총수입, 총비용. 일정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자,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거 재무상태표 아니죠? 손익계산서죠 이거. 기업이 경영성과 하는 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건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4번 먼저 볼게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게 정확하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시 가겠습니다.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에 대해서 지금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니까 뭐 혼자서 운영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전산회계 1급부터는 주식회사로 들어가요. 그럼 주식회사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항공 막 서로가 경영권을 놓고 싸우잖아요. 형제끼리도. 그래서 그 자본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 경영권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본 변동표라는 겁니다. 이걸 유심히 보면서 경영권을 방어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요 돈이 또 중요하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부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넘어가면. 그래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2019년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단 취득원가 3천만 원, 잔존가액 제로, 내용연수 10년, 결산전 1회에 대한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면 1월 1일에 구입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정액법 감가상각비 정액법 공식 있죠. 내용연수분의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예, 여기 수명. 시설장치니까 뭐 기계장치, 비품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내용연수 10년분의 취득 원가 3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잔존가액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연. 1년간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살짝 함정을 파놨습니다. 언제 구입했다? 4월 1일. 그럼 3개월은 빼야 돼요. 1년 중에서. 자, 요거 나누기 12분, 12개월 중에 몇 개월 남은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 9개월 사용했죠. 3월까지는 빼고 그러니까 12분의 9 월날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만 올해는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225만 원.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물론 다음 해에 가면 그때는 1년치 3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225만 원. 자, 그 다음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줄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재무상태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 그랬죠. 자,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걸 찾아라 하는 말입니다. 영업권 무형자산이고 개별비도 무형자산이고 자본금은 자본 항목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이죠. 혹시나 시험 볼 때 좀 헷갈린다, 긴장해서 자, 팁 드리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메뉴에서 보면 거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보일 거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클릭해서 메뉴를 연 다음에 컨트롤 F 누르세요. 파인더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찾기 메뉴가 나오면 기부금 찾을 내용에 기부금 엔터 치면 기부금 953번 쭉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업의 비용. 시간 몇 초 안 걸리겠죠? 자, 이런 건 요령껏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하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좋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영업의 비용 항목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손익계산서 항목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고맙습니다 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단기 투자 자산, 단기 매매 증권, 여기 당좌 자산 101번부터 145번까지인데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다 당좌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 우리가 계약금 먼저 준 거, 이런 것들 집세 먼저 준 거, 선급 비용. 근데 요 제공품, 제공품 검색해 보세요. 아까처럼 검색했더니 제공품 169번이 있어요. 이거 169번은 146번부터 175번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재고자산입니다. 제공품이 뭐지? 상품은 들어봤는데. 자,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제조해서 만들면 그건 제품이에요. 김밥 천국의 김밥은 제품입니다. 그거 상품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요? 저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은 그건 상품이고요. 직접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공품은 뭐냐? 미완성품. 딱 장부를 마감하는 날 기준으로 미완성품. 자동차 만드는 데 가보면 12월 31일 날 컨베이어 벨트에 미완성된 거 가만히 세워둡니다. 다음 날 1월 2일 날 출근해서 또 계속 만들기 시작해요. 썩는 거 아니니까. 자, 미완성품을 회계에서는 원가 회계에서 배웁니다. 1급 가면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거 미완성품이구나. 재고 자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 제공품이라는 용어는 사실 2급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건데 여기다 하나 툭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는 요거 딱 뒤져보면 알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8월 31일 현재 월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3년 연속 나오고 있다 그랬죠. 선입선출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약자로 FIFO라 그럽니다. 먼저 들어온 거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음식료품이 대표적이죠. 우유 같은 거, 두부 이런 것들. 자, A 상품에 대한 거래 내역 단 월초 A 상품 재고는 없다 그랬고 8월 2일 날 매입 800개 했고요. 8월 20일 날 또 매입했습니다. 350개. 그러면 요 날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얼마에 1150개 있는데 8월 25일 날 매출을 했는데 900개 팔았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돼요? 먼저 들어온 거, 2일 날 들어온 거를 얘를 빨리 팔아야 됩니다. 800개는 다 나가요. 900개 매출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건 여기서 100개를 뺍니다. 마이너스 100개. 그 몇 개가 남아요? 250개가 남겠죠. 요거 얼마 주고 사온 거예요? 540원씩. 540원 곱하기 250개 하면 요게 남는 거죠. 월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그럼 13만 5천 원 됩니다. 요게 바로 월말 상품 재고액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요 선입선출법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정반대가 되겠죠. 얘를 먼저 팔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고요. 자, 10번 문제. 다음은 한국 상사의 자료이다. 당기 총수익으로 오른 것. 자, 이 공식에 총수익이 들어가 있는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 순손익이죠. 뭐 이익이 난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되는데, 자, 총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근데 당기 순이익 몰라요. 우리가 구할 건 총수익입니다. X라고 칩시다. 자, 이래서는 계산이 안 되죠. 근데 당기순이익을 알아와야 돼요.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은 또 있죠. 이게 1번이면 이게 손익법이고 재산법으로 하면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죠. 자본은 당기순이익입니다. 기말자본 100만 원.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는데 문제는 기초자본이 있어요. 근데 밑에 함정 또 파놨습니다. 이번 출제위원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추가 얼마? 10만 원. 추가 출자액은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해야 되는 거야, 빼야 되는 거야, 막 생각하는데, 자, 1월 1일 날 기초자본 처음 출자했어요. 근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아. 한 뭐 3월 달에 자본금 더 가져왔어. 추가 출자했어. 이걸 그냥 통째로 다 기초자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편의상. 자, 합쳐줘야 됩니다. 기초자본에.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30만 원. 요 자리에 3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이? 70만 원. 자, 당기순이익 70만 원 똑같아야 되니까 손익법으로 하든 재산법으로 하든 그러면 얘 답 나오죠. 얼마예요? 자, 100만 원이죠. 아니다. 300만 원 넘어가서 370만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또 추가 출자액은 기초자본에 더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다음 설명이 A, B 내용으로 옳은 것.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판매, 이거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비슷해지죠? 뭐요? 재고 자산이죠. 근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했어요. 시세 차익.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판매 목적으로 자산 취득하면 아까 앞에 컴퓨터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다 하면 그건 뭐예요? 유형 자산이 됩니다. 비품이니까.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시세를 얻기 위해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산을 많이 불리는데 사용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죠. 회사에서도 부동산을 삽니다. 대기업들이 보면. 자, 토지라든가 이런 걸 삽니다. 토지 같은 거 살 때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공장을 지을 자리나 그런 거면 그냥 토지에서 하는데 업무용이 아니고 시세를 목적으로 한 거다 그러면 투자부동산 그럽니다. 투자부동산. 그러면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 처리한다. 자, 재고자산, 투자자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문제 앞으로 종종 나올 것 같아요. 자, 시세 차익이다. 그러면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투자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요거 계정용 적요 찾기 메뉴를 활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번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 자, 그 중에서 눈에 딱 띄는 거 요 기부금. 기부금,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찾기 메뉴에서 기부금 딱 쳤더니 953번 영업의 비용 딱 보입니다. 이런 거는 고맙습니다 해서 받아먹는 거고요. 접대비 코드번호 813번, 복리후생비 811번인가? 세금과 국가는 다 판매비와 관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들. 기부금은 업무와는 무관한 영업외 비용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다음 거래 중 8월 3일 거래 분개 시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 요거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1월 1일 현금 1,000만 원을 출자해 자본금을 내놔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자본금이죠, 요거. 1,000만 원은. 자, 자본금입니다. 근데 8월 3일 사업주가 사업주 자녀 등록금 납입을 위해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돈 가져가 버렸다. 개인회사는 사장님 마음대로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은 걸려요. 함부로 회사 돈 가져가면. 자, 공금 횡령이 되는데, 자, 요거 분개할 때 차변, 대변. 대변에 현금 가져갔어요. 현금 350만 원. 근데 사장님이 돈 가져가면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출금도 있고 또는 자본금이라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해서 350만 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걸 보세요. 왜냐하면 자본금, 인출금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복수정답이 되는데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자본금으로 안 썼다. 인출금으로 했다가 12월 31일 되면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자본금 계정으로 보내서 인출금을 없애줬다 이 말입니다. 자본금이나 인출금이나 똑같은 성격이지만 평상시에는 인출금으로 쓰다가 결산 시에 가서 자본금 계정 가져간 거 다시 되돌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더 가져갈 수도 있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본금 계정이 굉장히 들락날락거려서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자본금 계정 안 쓰고 인출한 금액을 대체하였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계정으로 분개하지 말고 인출금으로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아차하는 순간 3번 한 사람들 함정을 파놔서 아마 걸려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문제. 자,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한 자기돈, 자본입니다. 자, 부채가 얼마냐? 볼게요. 상품 자산입니다. 40만 원. 건물도 자산이에요. 더하고. 차량 운반구도 유형 자산이죠. 더해요. 자본금 50만 원 있어요. 자본금 50만 원. 자산 3개 더하면 얼마예요? 90, 105만 원 되죠? 마이너스 부채 X. 이거 넘어가면,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55만 원 되겠죠. 55만 원.
X값은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 요거는 뭐 예전에 나온 방식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15번.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다. 상품을 사고 팔고 할 때 요거 상품을 사왔을 때 외상으로 맞는 말이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선수금 먼저 받다. 계약금을 받았다 이 말이죠. 상품을 주문받고 대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수취 받았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다. 맞죠? 지금 개정 과목에 대한 문제를 낸 겁니다. 앞에서 분석 예고했듯이 가지급금, 여기 가수금이 있어요. 가지급금, 가수금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임시로 지불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청구해라. 출장 갈 때. 가수금은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이 안 되죠. 이게 누가 보내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보내야 되는데 상대편. 근데 뭐 개인 이름으로 보내버려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외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기업이 급여,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급여 등을 지급 시에 종업원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직장 다녀 보신 분들 월급, 연봉 얼마 하면 그 연봉 다 주는 게 아니죠. 거기서 4대 보험, 세금 다 빼요. 회사에서는 떼야 될, 의무적으로 떼야 될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걸 떼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금. 그리고 갖고 있다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외부로 지출을 해야 할 금액.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국세청에서 언제까지 원천징수한 돈들 세금 납부하세요? 그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아유 어려워. 그래서 납부하는 거 가지급금이 아니다. 예수금이다 이 말입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가수금은 현금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거 엉뚱한 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어.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엉뚱한 사건 한 번 있었죠. 가수금. 돈이 90몇 억인가? 통장에 툭 들어왔어요. 누군지 몰라. 알고 봤더니 은행 직원 실수로 잘못 나온 거. 그거 먹고 튀었다가 큰일 납니다. 자, 그런 경우가 가수금입니다. 그렇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 끝났고요. 지난번 87회 때 이벤트 했는데 회원님들이 반응이 좋아서 좀 더 쏘기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출판사에서 이번에 요거를 한번 추가로 넣었는데요.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뭐 14만 원, 15만 원 뭐 그런 모양인데 무선 에어팟 요거 1등 상품으로 아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공지사항에 올라갈 거고요. 뭐 CU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기프트콘 같은 거 나갈 모양입니다. 교재를 구입한 회원님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 또 아차상도 있습니다. 1점 차로 불합격하신 분들, 요거 잘 보셨다가 기왕시사 하는 거 합격하고 요 상품도 받아가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좋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